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릴게요. 박동기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9월 시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재 이슈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나요? 좀 궁금한 점들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시는 방법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던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그마님 반갑습니다. 마임님 왜 이렇게 닉네임이 마음 아프게 바뀌었습니까? 껄뱅이 된 마임님 다시 한번 부자 된 마임으로 바뀌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고요. 달콤 러브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종목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둘셋 하나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서당계 1년차님, 노자성님, 준호님의 이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따상님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ST팜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매수가가 11만 6,100원이네요. 비중은 10% 보유입니다. 엄청 내려가서 걱정이에요.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ST팜 11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8만 5,2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횡보 기간을 견뎠는데 더 아래로 내려와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올 한해? 올해 안에 연말에 한 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인데 아직 뭐 시간이 많죠. 연말까지 하더라도 한 3개월 난지 남았는데 FCT팜 이제 요번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뭐 눈만 뜨면은 지금 급락을 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T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그 바이오 섹터 내에서 10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ST팜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근에 지금 연기금이 비중을 늘렸다라는 뉴스 공시 이런 게 지금 하나 올라오던데 빠지든 오르든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기관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 최근에 이제 워낙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이런 뭐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자 ST팜은 일단 mRNA 지금 가장 핫한 그 제약 바이오계의 이제 신기술이죠. 뭐 우리 코로나 백신 뭐 관련해서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 mRNA 백신 쪽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하나를 꼽으라면은 ST팜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 공정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백신 만들고 지금 백신 전임상 진행 중이죠. 올해 안에 임상 일상 신청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조금 기다리면은 또 좋은 소식이 지금 백신 쪽에서도 mRNA 백신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크게 틀이 ST팜은 두 개죠. mRNA 관련되는 기술을 가지고 백신 CMO 위탁 생산도 하면서 백신 mRNA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항암 백신도 지금 만들겠다고 테라젠 바이오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지금 항암 백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만들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쪽 그러니까 mRNA 신약 개발 쪽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원래 이제 캐시카우 현금을 벌어들이는 올리고핵산이라는 이제 RNA 관련되는 제약의 원재료를 만드는 원재료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너무 지금 주문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이제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내년 되면은 지금 이제 올리고핵산 이쪽 원재료 쪽에서도 계약수가 신규 계약이 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이 똑똑한 종목, 덜 똑똑한 종목, 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목 문제가 아니에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0만원, 12만원 박스권 흐름이죠. 그나마 지금 잘 버텼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차트 흐름 보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차트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요 종목은 10만원, 12만원 박스권 흐름에서 잘 버티다가 요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종목 문제가 아니라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 지수의 이런 분위기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을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연말 아니면 연초에 한번 올라온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저점만 잡히면은 또 한 20, 30%, 30, 40% 올라오는 건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일매일 너무 열심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중장기로 보유해도 되니까 딱 보유하고 매수가 이상에서 팔 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많이 내려가면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연말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종목으로 좀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놓으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테스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준호님이 올려주신 종목 이어갈게요. 테스나 481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6%이고요. 더 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플러스에서 최근에 와이팜이 테스나 경영권을 인수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테스나 현재 위치가 싸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타이밍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죠. 전반적인 시장의 좀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은 모든 업종군들이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옥석 가르기 한다라면은 저는 또 다시 한번 반도체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섹터를 했을 때 테스나에 대한 선택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와이팜과 이 인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따져 물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테스나 기업에는 크게 바뀌진 산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바뀌진 않을 텐데, 근데 누가 봐도 테스나보다 좀 규모적인 부분이 좀 작은 와이팜이 테스나를 인수하다 보니까 피인수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건실하고 조금 더 큰 기업에 인수되기 원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에 봤을 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 물론 차량용 전장화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당장에 추진되기는 좀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와이팜에 넘어가는 과정이 사실 좀 탐탁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최대 주주 변경 뉴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참여라든지 주요 이 자산 운용사에 대한 펀딩 참여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테스나가 그리 썩 나쁜 기업에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가격대만 본다라면은 테스나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타이밍을 조금 더 보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급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테스나도 역시나 좀 급한 하락에 낙폭과대 인식을 분명히 받을 텐데요. 여기에 테스나는 반도체이고 시장이 어렵고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와이팜에 인수되는 부분에 대한 뉴스까지 좀 해석을 해야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었을 때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빈메모리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와 패키징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테스트에 대한 장비를 공급했었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여줄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테스나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이냐면은 테스나가 새롭게 장비 조달을 준비하고 있는 파트가 이 비메모리 쪽에 이미 센서 쪽입니다. 이미 센서 테스트 장비예요. 삼성전자가 새롭게 주력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테스나에 대한 협력 사업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테스나의 이와 같은 급한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좀 타이밍 시기를 좀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와이팜에 대한 이 피인수에 대한 과정이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브레이크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과거에처럼 급하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했을 때 확실하게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저가 인식이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시점적으로 했을 때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양봉이 좀 연출되는 저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더 담고 기다리고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박스권 매매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일차적인 목표는 55,000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나 앞으로 뭐 안정적인 장비 공급이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등 긍정적인 평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급하게 급락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이지만 조금 더 흐름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고요. 더 담아도 될까라는 부분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셨는데 조금 더 이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타이밍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55,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현재 또 경제 수치가 발표가 됐네요. 9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56만 8천 건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고요. 앞서 채팅창 보니까 미 선물 시장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뉴욕 증시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개장 상황도 체크해 드리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잠시만요. 박동희 전문가님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자, A 스토리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 스토리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요즘 같은 장에 너무 달달하고 A 스토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네요. 또 올라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723 방영 전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정권통 쪽에서 올려주셨는데, 네. 자, A 스토리, 행복하죠. 그죠? 지금 같은 이렇게 급락장에서 이렇게 지금 그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죠. 이걸 또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723, 굉장히 대작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지현이 나온다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지리산 이제 방영 일정이 잡혀 있나 봐요. 10월 말 10월 23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리산 같은 이제 대형 드라마를 만들면은 이게 수익 인식하는 시점을 2분기부터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다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정보사 리포터들도 이제 에이스토리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뭐 비롯해서 컨텐츠 관련되는 종목들 분위기 좋죠. 예,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지금 급락 장세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이걸 올라도 걱정이죠, 그죠? 예,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일단 이건 눈 딱 감고 5만 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빠지는 종목들하고 갭이 너무 크게 벌어졌어요. 예, 이번에 지금 주가 급락이 나온 종목들. 그래서 아마 급락이 나온 종목들 키 맞추기 한다라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이 종목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적자가 나오다가 이제 흑자 전환의 원년 또는 흑자 전환의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 이렇게 지금 종목을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워낙에 지금 시장 흐름이 섹터별로 너무 그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약세장에서 강하면은 강세장 오면은 더 강한 거 아니냐. 또 그 종목들이 또 안 그렇죠. 또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 이 종목도 쉬어가고 그런 흐름이죠. 흐름이 많이 나오죠. 주봉 흐름을 지금 보면은요. 5만 원에 그냥 눈 딱 감고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더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삼중봉 이런 장에서 삼중봉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산 이후에 시작하고 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작하기 전부터 나올 가능성도 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충분히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을 즐기고 또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한번 끊어주고 더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한번 5만 원에서 매도하고 그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힘든 장에서 A스토리만큼은 힘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6,900원에 거래 마쳤는데 5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쯤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A스토리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스카이님께서 서전기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14,600원이고요. 비중은 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10% 넘는 하락세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추이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동안에 큰 높이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추대될 수 있음을 좀 감지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올라왔을 때 계단식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6월달 기준부터 보면은 한 차례 정도 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의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모습은 그 계단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직전에 있었던 계단에 대한 매물대 테스트까지도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14,600원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은 단기간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락이 단기 하락에 대한 낙폭과대로 인식이 되어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밸류에이션 좀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에 기반된 내용들을 따라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온 내용들은 대부분 앞으로에 대한 기대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지금은 차익 실현 욕구가 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등 나오면은 종목에 대한 비중 축소, 정리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더 참고 견뎌내 보겠다. 그러면 하단에 대한 가격대, 지지선 본다라면 1,500원 정도 위치를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주의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점. 물론 이제 이 종목이 그동안 올라왔던 모멘텀은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될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 중에 발휘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언제든지 또 반복이 될 겁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내일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 반등에 대한 크기는 대략 13,000만 올라와도 저는 정리를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500원 이 구간만 와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견뎌보겠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 때는 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기전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좀 많이 내려갔는데 내일 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12,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도시가스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예. 보겠습니다.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내려오긴 했어도 현재 47,400원에서 수익 잘 보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연말까지 갖고 있을까 싶은데 언제 좀 매도 타임을 정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6만 원까지면 거의 100% 수익인데요. 가능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지 확인하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매도도 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오셨어요? 오래됐어요, 쌈지가. 예전에 그러면 1년 넘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작년 말이나 올 초 정도 되셨겠네요. 네네. 네. 일단 이제 잘 들어가셨고, 그동안에 이제 또 주가가 올라와도 일단, 이제 뭐 조금 짧게 이렇게 끊지 않은 것도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지금은 조금 고민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가스공사는 지금 적어도 뭐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오셨고,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고, 모멘텀도 이제 수소 때문에 올라온 거는 아시죠? 그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이제 공부도 하셨고 들으셨을 테고. 그래서 네네. 이제 앞으로 요 종목은 일단 6만 원까지는 들고 가세요. 그래서 6만 연말 원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네. 이제 왜 그런가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목표가를 6만 원 정도로 보시고 네네. 올 연말 또는 뭐 내년 초 아니면은 어차피 이제 수소 경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요 네네. 종목은 수소 경제에 아마 어떤 큰 틀에서 좀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조금 빠진 거 뭐 가스 요금 정부에서 인상하지 마 해가지고 동결 시켰다고 오늘 예,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보유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예. 조금만 더 부연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네. 회사가 이제 수소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올 초부터 이제 수소 경제를 이제 펼치기 위해서 이제 조직도까지 이미 올 초에 이제 그 조직도를 네네. 만들고 이 회사가 워낙에 이제 이제 조직 자체가 크잖아요. 네네. 예, 조직 자체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수소에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충전소 만드는 것부터 해서 또 네. 그린 수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또 수소 유통 회사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럼 생산부터 해서 유통 뭐 충전소 뭐 등등 해서 지금 그만큼 다양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고 이미 이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민간 기업도 민간 기업이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공사 형태의 이런 회사가
수소 쪽에 앞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무섭게 변신할 네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너무 또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좀 눌렀다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조금 그 진득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그 심리 자체가 되시는 분 같으시니까 딱 네네. 목표가 6만 원 잡고 그까지 딱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네. 여보세요? 예, 예. 그 기간이 한 연말 정도만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시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얘는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다른 종목도 올라오는 동안에 또 쉬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 못 와요. 이거는 조금 묵직하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내년 상반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나 상반기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지시고 네네. 예, 가셔야지 연말 안에 6만 원 오겠다. 이거는 뭐 수소 쪽에 강력한 테마나 바람이 불면은 모르겠지만은 연말까지는 6만 원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은 그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좀 많이 남았던 거니까 이거를 예. 일부러 외도를 하고 또-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건 어떠세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아, 일부러 삼성전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들고 가는 게 나아요? 네, 그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증 다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벌써부터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종목이었네요.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글 올려주시거나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게요. 돼지난다님 윈스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8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자, 윈스가 참 오랫동안 최근에 이 여름 8월, 9월을 15,800원 선에서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번에 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1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매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타이밍 좀 잡아볼까요? 네, 이번에 최근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를 기회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윈스라는 기업을 이제 보면은 참 좋은 기업인데, 그렇게 쉽게 뭐 상승을 허락하는 기업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무거웠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좀 떨어진 것을 좀 기회로 접근하신다는 것,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종목에 절대적으로 싼 가격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를 좀 보시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뭐 코로나 사태 이전 최근 몇 년 동안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큰 상승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산업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좋았고 국내외 시장 진출도 좋았기 때문에 보안 종목들을 선택했을 때 윈스라는 기업은 항상 좋은 기업으로 분류를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은 이야기로만 존재할 수는 없었을 거고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5G 통신에 대한 구축이 진행되려면은 윈스에 대한 역할도 커질 것이다라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 변화도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잘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형태를 봤을 때 10,000원권에 갔다가 뭐 최근에는 20,000원대도 갔던 적도 있지만은 다른 보안주라든지 다른 사물 인터넷 또 다른 4차 산업을 봤을 때는 윈스는 크게 움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이밍이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 윈스라는 기업이 앞으로 5G 통신에 대한 보안에 대한 하이엔드급 이야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산업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최근에 와서 오랫동안 좀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윈스는 좀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사실 잠재력이 있는데 빚을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그 뉴스를 나올 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은 이 종목 KINX가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기업을 항상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지난해에도 상당히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던 종목인데 자료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에 대한 크기가 아니라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보시면은 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좀 내려와 있지만은 만약에 윈스도 마찬가지로 보안 쪽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하이엔드급 보안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신사업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더 KINX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윈스라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잠재력은 있지만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사실 한 해, 두 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좀 많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큰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종목에 대해 선택을 한다면은 윈스는 뭐 하이엔드 보안보다는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볼 것 같고, 클라우드 쪽을 본다면은 지금도 KINX를 먼저 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을 허락하지 않겠다. 15,800원에 10% 사고 좀 더 사서 단가를 더 모을 생각을 하고 있다. 손실을 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주봉과 월봉을 손을 봤을 때 12,500원 선 오면은 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했을 때 주가의 하단 가격을 만들었던 가격대가 12,500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 오면은 더 사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윈스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빨리 그 잠재력이 좀 폭발했으면 좋겠네요. 추매 타이밍은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따라도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행투가이드님 오셨네요. LT젠 최님께서도 반짝반짝 앵커님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또 건강이님께서 이광무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반갑다라는 인사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김보성님의 종목 제넥신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 가지고 계십니다. 박동기 요정님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마음고생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저도 중간쯤 이 종목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회사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이 도대체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좋은 점을 뭐 10개 중에서 9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거는 보지 않고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으면은 한 가지 불확실한 거 있으면 지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것만 또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 회사는 이런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한미약품 다음으로 아마 파이프라인이 많을 거다. 뭐 24개인가 25개인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 우량 자회사들이 꽤 많다. 이번에 지금 툴젠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한 또 투자회사, 관계회사, 자회사 이런 우량한 회사들의 투자를 한 그런 회사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시가총액에 넘어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게 지금 기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제넥신 하면은 백신 개발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니냐. 두 손 들어라. 중간에 지금 이렇게 후보 물질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총 책임자 지금 변경하고 또 뭐 등등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오직 그거예요. 예, 시장의 관심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스트 샷이라 그러죠.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DNA 백신을
그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후보 물질을 지금 변경을 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시노팜인가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백신을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새롭게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이거는 성과가 금방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가 흐름 보면은 이거 뭐 이거 지금 한 그 1년 채 안 됐는데 지금 15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7만 원대니까 지금 7만 원 이하로 빠졌으니까 지금 반토막 났죠. 지금은 이미 이제 나름대로 요 보니까 매수 가격이 지금 7만 8천 원 선이면은 많이 참으셨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이면은 비중이 이제 조금 높아가지고 50% 정도면은 조금 높아서 그 부분이 조금 흠인데 어쨌든 지금 제약 바이오 쪽 분위기가 너무 지금 안 살아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저점이 나왔어. 이런 공감대만 시장에 조금 형성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20% 30%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뭐 8만 원 선 전후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정도 또는 연초 정도까지 뭐 충분히 지금 뭐 8만 원, 8만 원, 9만 원 선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간에 이렇게 기간 조정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이렇게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종목은 시간이 문제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괴롭고 고민하고 하는 자리는 지났어요. 지금은 조금 마음 비우고 기다리시면은 연말 아니면 연초에 웬만큼 높은 가격대이신 분들도 아마도 내년 1분기까지는 웬만한 높은 가격대라도 매수 가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마음 비우고 기다리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지 제넥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과 함께 또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8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본전 이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삼양식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WSC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89,000원 매수가네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 매수한 지 1년이 넘으셨고 물타기에서 이 가격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마 작년에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접근을 하셨을까요? 좀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떨까요? 네, 어떤 한 종목을 1년 동안 갖고 있다라면 마음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하향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단가가 89,000원이면은 그래도 제법 선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회복은 오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다녀오긴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근 1년 동안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당연히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실질 가장 큰 모멘텀이 됐던 거는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판매였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흥행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해외 법인에 대한 설립까지 추진되면서 이 종목이 이토록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 모멘텀들을 모두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대한 모멘텀은 실적이 따라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에 대한 공급 라인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 점에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음식료,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에 가장 또 민감하게 또 반영되는 상품 가격이 또 음식료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반등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올라왔을 때는 기다린 좀 고생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정말 크게 복수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했을 때 95,000원 정도 이 가격대 오면은 차익 실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의 95,000원 가격대는요, 주봉 상태로 봤을 때 항상 이제 매물 부담을 가져왔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5,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챙겨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좀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전망 체크를 해드렸고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 다행입니다. 95,0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은하루님께서 1% 매수하신 종목 살펴볼 텐데요. 동아 엘텍입니다. 매수가가 9,760원이고요. 오늘 조금만 사봤습니다. 10%까지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자, 오늘의 종가가 9,650원. 자, 이제 오늘 정말로 조금 발도 아닌 것 같아요. 손가락 정도 담으셨어요. 11% 사셨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아요 하셨는데 동아 엘텍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장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우량주 중에서 빠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굳이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 일감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아일텍 하게 되면은 그 LCD 검사 장비 업체, 또 OLED 검사 장비 업체, 또 똑똑한 자회사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요 자회사 하나 두고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으로 가끔씩 또 같이 엮여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어느 쪽에 갖다 놔도 1등이 아니에요. 뭐 꼭 1등 아니더라도 2등, 3등이 돼야 되는데 후발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 다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차트 보면은 잠깐 움직였다가요, 힘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빠질 때는 또 오른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또 그냥 이제 같이 빠지고 아니면 또 먼저 빠지고. 그 지금 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고 뭐 살 게 없어. 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살 게 없어. 후발주들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또 살짝 한번 해봐도 되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이 흔들리면서 뭐 우량주들도 많이 빠지고 뭐 하이닉스 이런 것도 10만 원 이하로 빠지죠. 그 뭐 굳이 또 대형주 쪽 아니더라도 코스닥에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쪽도 우량주 쪽 조금만 공부하면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못 사고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종목, 또 1년 동안 조정받은 종목도 수두룩하기 때문에요. 굳이 이런 종목들에 지금 장에서 눈 돌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한 1% 정도 지금 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트도 보면은 이게 바로 저점이 잡히는 차트가 아니죠. 대부분이 지금 요번에 급락이 나오긴 나왔지, 같이 뭐 이 종목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패턴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V자형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뭐 확률 10%도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주도주로 올라가는 거 계속 또 눈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만지는 때는 아니다. 이 종목은 뭐 손만 요것도 그냥 정리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동아 엘텍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단 두 글자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굳이? 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 좀 살짝 담으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종목들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시면서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릴게요. 동아일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갑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달콤 러브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FA 살펴보겠습니다. 42,500원 매수가, 비중은 25%입니다. 손실 구간에 계신 상황이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본전 탈출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42,500원대까지는 본전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SFA 종목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들 투자에 나올 때 항상 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이다. 근데 많이 무겁다라는, 항상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종목이 물론 이제 크게 빠진 적도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에 대한 형보가 지금 대략 4년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디스플레이 업종군들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하는 시점에 맞춰서 움직임이 잘 나오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뭐 항상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처럼 대응하자. 이 종목은 SFA 항상 OLED든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해서 항상 좀 언급되는 기업이지만 움직임이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하단, 상단 보면서 차익 실현 자리에는 이 라인 대선 꼭 챙겨보고 그리고 하단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고 이렇게 매크로적인 움직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SFA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시점이 언제냐면은 사실 이제 이 TV 패널에 대한 교체 시점이 본격적으로 왔을 때 가장 큰 시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 가정에서 TV에 대한 교체를 자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컴퓨터보다 더 오래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아직도 예전만큼 막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좀 미뤄지면서 기다렸던 것이 이제 OLED에 대한 사용처가 TV 패널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이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화에서도 OLED로 이제 패널이 공급되는 이제 이와 같이 새로운 이제 투자가 이제 제품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OLED에 대한 투자 소식이 이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시장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코로나에 대한 사태 때문에 새로운 IT 전자기기에 대한 제품이 신제품이 잘 안 나왔습니다. 네. 아이폰도 예년보다 좀 늦게 나왔고,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늦게 나왔고, 갤럭시 시리즈도 좀 많이 늦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PC 쪽으로 가게 되면은 OLED가 이제는 노트북에도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올 1분기 때까지는 좋았는데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뚝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제가 뒷부분에 투자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튼 전자기기 제품들이 신제품이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공격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시점이 상반기에 이제 연초에 있다가 이 부분들을 타이밍을 못 잡고 꼭 연말에 뭔가 몰아서 투자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늦장 투자가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늦어지기 때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좀 몰려져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스마트폰, 삼성이나 애플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신제품이 이제 하반기,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 대거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공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에 대한 공급도 연말에 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워낙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부의 반등은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42,500원이라면은 사실은 최근 매수하셨던 시점에서 박스권이 진행됐을 때 상당 위치에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 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낮췄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셨을 때 배당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했을 때 장기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대기 그리고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연야옹님의 종목이고요. 유니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42,000원, 비중은 10%인데요. 한번 수익을 보고 재매수하신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은 일단 이 종목은 뭐 추격해서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가가 투매가 나오면서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상은 14만 원대에서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자리는 글로벌 증시가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같이 그냥 투매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니드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이 올랐죠. 작년까지만 해도 4만 원대, 5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 뭐 15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랐죠.
뭐 그래서 이 종목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시장에 뭐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전혀 그 좀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 또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뭐 이런 것들 이거하고 지금 관련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세로 돌변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포집 이제 탄소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든가 안 그러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돈으로 물든가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 탄산칼륨 요걸 만드는데 이게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유니드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만큼 탄소 포집하고 관련되는 핵심적인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오긴 나왔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무너져서 못 올라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60일선 기준선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목표 가격은 15만 원 다시 한번 전고점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도까지는 안 해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목표가 15만 원까지 홀딩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빠르게 갈게요. 전창규님이 A 프로 올려주셨는데요. 비중이 80%나 가지고 계시더거든요. 매수가는 4만 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어떡할까요? 좀 아쉽네요. 이 종목이 좀 많이 밀려서 좀 손실폭도 좀 있는 상태라서 좀 아쉬운데 보통의 종목 상담을 받게 되시면은 주가가 이런 형태로 좀 빠지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 못 들으실 거예요. 대부분 차트 나쁘니까 팔란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차트는 안 좋아 보여요. 급하게 빠졌기도 했고. 그리고 주가가 보시게 되면은 상장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켜왔었던 가격대, 매물대를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도 이 종목을 상담 받으시면은 안 좋은 얘기만 들으실 겁니다.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 괜찮은 회사예요. 기다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은요.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에 대한 기술은 이미 옛날 기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음 세대의 배터리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A 프로 역할이 생깁니다. 회사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를 해서 수익이 항상 잘 나왔던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온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항상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는 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종목 어딜 가서 상담 받으시면은 차트 나쁘다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차트 나빠졌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괜찮은 회사예요. 버텨보세요. 그러면 매수가 회복하고 수익도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종목을 모르셨던 분들 이 종목 봐보세요. 앞으로 이제 소재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 찾고 계시죠? 이 회사 같이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건 3세대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3.5세대, 4세대 배터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이 회사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믿고 이 종목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기다려 보세요. 매수가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 나는 시점에서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괜찮은 회사다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프로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고요. 또 이건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많은 분들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타이밍에 딱 맞는 시장 포인트 잡아가시고요. 추천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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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